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장 교수님, 페라리를 사는 고객들이 80만 원을 더 내고 더 불편한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지요. 페라리 고객들은 가까운 대리점에서 딜러가 차를 무료로 보내줄 수 있는데 자기가 차를 직접 가지러 가겠다랍니다. 페라리 공장으로. 그렇다면 페라리에서는 80만 원을 내면 그렇게 해줄게 그럽니다. 즉 8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탈리아 페라리 공장까지 가서 직접 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비효율적인 일이지요.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내가 고객 경험을 팔아라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산다는 말을 전달해주고 싶었었거든요. 페라리의 본고장에서 공장 투어를 하고 브랜드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페라리는 작게는 4억에서 많게는 7, 8억 가는 차입니다. 이게 바로 고객 경험을 상품으로 만드는 완벽한 사례가 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이런 마법과 같은 경험을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은행에서 함께 일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전화를 했었어요. 야, 장 교수, 나 새로운 사업 시작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내와 함께 인형 수선 가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인형 수선 가게요? 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어? 수선비는 얼마나 받아? 하고 물었더니 보통 인형을 하나 맡기게 되게 되면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업병이잖아요. 바로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하나 해줬었어요. 제 아들이 참고로 병원 의사에서 집에 흰 가운이 몇 개 있습니다. 야, 가게 이름부터 어느 인형병원으로 바꿔라.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어라. 이것은 제가 생각에는 아이디라기보다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인형 수선집의 실제로 대성공한 사례를 제가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판을 인형병원으로 바꾸고 인형을 환자로, 인형 디자이너를 의사로 설정해서 실제 병원처럼 입원 절차, 보호자 동의서, 수술 동의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마치 병원처럼이요. 정말 병원 컨셉을 완벽하게 재현했네요. 네, 인형병원이지요. 털 이식, 다리 접합, 눈알 복원 등 실제 병원과 흡사한 수술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료 비용이 15,000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60만 원이나 5만 원이면 새 인형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형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아이에게는 그 인형 자체가 소중한 친구고 부모에게는 아이의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말한 혁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말하게 되면 첨단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 책정, 포장, 마케팅, 그리고 고객 경험의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초 얘기가 참 재밌어요. 우리가 전기가 발명되면서 사실은 양초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불을 밝히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면 불을 밝히는 양초는 전기가 나오게 되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양키 캔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양초에 향기와 분위기라는 의미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원가 2,000원대 양초를 2만 원 내지 5만 원에 팔면서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케팅 이론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바로 공동가치 창출, 그런 개념입니다. 즉 고객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과 가치 창출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충성도가 더 극대화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나이키의 나이키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고객이 직접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해서 자신만의 신발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고객이 직접 만든 것은 고객한테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디자인 베이커리에서는 특별한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춤형 케이크를 제작해 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서 고양이 모양 케이크, 부모님 7수인 기념 가족사진이 들어간 케이크, 고객들이 직접 스토리를 만들고 파티시에가 그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은 케이크 위에 올라갈 레터링을 직접 써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직접 만드는 과정에 손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케이크보다도 서너 배 더 비싼 가격을 받아도 고객들이 기꺼이 지불할 의향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단순히 가게에서 산 케이크가 아니라 자신이 함께 만들었다는 특별한 추억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한 페라리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가까운 대리점에서 받잖아요. 페라리도 무료 배송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옵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8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탈리아 마라넬로 본사에서 직접 찾아오게 되면 공장 투어를 시켜주게 되게 되면서 차량을 인수하고 자기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비싸고 불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좀 어리석기도 하고 완전히 비효율적이죠.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80만 원 내면서 페라리 본사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자존심과 특권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페라리의 전통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단순한 차량 구매를 넘어서 브랜드의 DNA를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게 되거든요. 나는 페라리 본고장에서 직접 내 차를 가져왔다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겠지요. 이런 스토리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객 경험 전략의 핵심입니다. 효율성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 가치를 재해석하게 되는 창의적인 시간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월트 디즈니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결국은 꿈과 상상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통해서 고객이 꿈꾸고 상상하는 즐거움과 의미가 진정한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로 상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형병원처럼 단순한 수선을 치료와 돌봄으로 승화시키고 양키 캔들처럼 불을 밝히는 기능적 가치를 넘어서서 거기에 추억과 경험이라는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맞춤형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세요. 각 고객만의 특별한 경험을 상품에 담아내고 그 과정을 고객과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고객을 경험 창조의 파트너로 만드세요. 케이크 가게에서 고객이 직접 레터링을 써본다든지 공방에서 마지막 손질은 본인이 한다든지 와 같은 방식으로요. 네, 정말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우리는 그런 걸 할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경험이라면 소상공인들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착각입니다. 고객 경험은 거대한 투자가 아니라 아까 페라리처럼 관점의 변화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을 아까 인형 수선 가게처럼 말입니다. 평범한 것을 어떻게 꿈과 상상력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고객 경험을 만들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게 고객 경험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해요. 물론 일회성 이벤트도 고객 경험의 일부이긴 합니다. 근데 고객 경험은 보통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스토리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의미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고객이 경험에 참여하기 싫어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객이 싫어하는데 강요하면 안 돼요.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요. 원하시면은 마지막에 직접 본인이 레터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하고 은근하게 권유하세요. 제안을 하되 거절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참여하지 않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이것만은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요? 2025년도에는 AI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가 더욱 발전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따뜻한 재치와 인간적인 경험은 고객이 더 소중하게 여겨요. 바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터치예요. 가격만 낮추거나 마케팅 비용만 늘려서 네이버 첫 장에다 띄우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객의 삶에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거대한 대기업이라는 다른 막강한 브랜드가 있는 상품과는 맞서 싸우는 최고의 고객 경험이라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인상 깊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수님 우리 다음 시간 예고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네.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식을 만들건 제조업을 하건 서비스를 제공하건 일단은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제목은 햄버거로 유인하고 콜라를 팔아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 꼭 실천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